안녕하세요. 이제 1번부터 모시겠습니다. 전격 출력이 7.5kW,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운전에서 2차 동선인 저항선이 300W이다. 슬립은 약 몇 프로인가? 물었네요. 2차 입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2차 입력 P2는 얼마가 된다? P2는 기회적 출력 P 플러스 P0 플러스 2차 동선 P2C가 바로 2차 동선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 출력은 이게 전격 출력인데요. 요게 전격 출력을 기계적 출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W 플러스 2차 동선이 300W라고 썼죠? 얼마가 됐다? 7,800이 되는 것입니다. 7,800W가 2차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슬립 S는 어떻게 되냐? 항상 슬립 S라는 것은 P2C라는 것은 S 곱하기 P2가 되거든요. 따라서 슬립 S는 어떻게 됩니까? 슬립 S라는 것은 2차 입력 P2분의 2차 동선 P2C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입력 구해놨죠? 7,800분의 이것은 2차 동선이 되는데 2차 동선은 300W라고 적었습니다. 300W.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으로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니까 300을 7.8로 나눠주면 약 3.85 정도가 되겠네요. 슬립은 약 3.85%이다. 1번이 되겠죠? 2번 주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 발전기의 용량 P와 전격 전압 V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문제입니다. 병렬 운전을 할 때 항상 P는 임의입니다. 임의라는 것은 달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의의 용량을 가지고 상관없죠. 임의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V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전격 전압은 같을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력은 달라도 되지만 전격 전압은 같아야 된다. 보기에서 찾아보면 P는 달라도 되지만 V는 같아야 된다. 4번이 답이 되었네요. 문제 3번.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시에 2차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회전자, 2차 측이 회전자이거든요. 여기 회전자 측에다 무엇을 연결해 준다? 링을 통해서 원래 2차 권선 자체에 저항이 이렇게 조졌거든요. 권선이 이렇게 조져 있고 회전자 2차 측에다 무엇을 연결해 준다? 이렇게 링을 연결하고 링을 연결해서 여기다 외부에서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 주거든요. 이렇게 2차 측에다 이게 회전자가 되는데 2차 측에다 이렇게 저항을 연결하는 요것을 물은 것입니다. 2차 측에 저항을 연결하는 이유는 이게 2차 회전자가 되거든요. 이 저항을 연결해 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 추이를 하는 것인데요. 기동 토크를 증대시켜주고 기동 토크 증대시켜주고 그리고 기동 전류를 제한합니다. 기동 전류 제한하며 속도를 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속도 제어를 목적으로 2차 측에다 저항을 연결해 준다. 이렇게 여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4번 기동 전류는 감소, 제한하고 기동 토크는 증대시킨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변압기에서 철소를 구할 수 있는 시험은 이렇게 물었네요. 변압기에서의 철소입니다. 철소는 이게 무부하선이 되거든요. 변압기의 무부하선이 바로 철소입니다. 그러면 이 철소, 즉 무부하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시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무부하 시험을 하면 되겠네요. 철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부하 시험. 그러면 동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부하선이 되는데요. 이 부하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시험을 한다? 이것은 부하 시험이 아니고 단락 시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철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부하 시험, 동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락 시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은 무부하 시험 4번에 있죠? 문제 5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권선의 전압 SE2와 같은 위상의 전압 EC를 공급하고 있다. EC를 점점 크게 하면은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과 속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게 유도전동기의 2차 측 회전자의 전압이 SE2입니다.
요것과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해 주는데 요 SE2와 같은 위상으로 EC 전압을 공급해 주면은 EC 전압을 공급해 주면 속도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EC와 SE2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압을 공급해 주면은 이거는 이때는 속도는 하강이 됩니다. EC인데 반대 위상이 반대이다. 마이너스겠죠. 이때는 속도를 하강시킨다. 그리고 위상을 이렇게 90도 앞세워주면 SE2보다 위상을 이렇게 90도 앞세워서 컨트롤 전압 EC를 공급해주면 이때는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상승하는데 이 EC 컨트롤 전압을 이거보다 증가시켜주면 무슨 속도가량 회전할 수 있다? 동기 속도 이상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2차 여자 제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자,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속도는 회전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까지만 상승한다. 동기 속도까지만이 틀렸습니다. 동기 속도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 속도는 회전 자계와 반대 방향이니까 틀렸고, 속도는 회전 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6번 주파수가 60Hz, 슬립이 0.2 경우 회전자 속도가 720rpm일 때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이렇게 물었네요. 슬립 S가 2% 하겠습니다. S가 이코로 2%, 0.2라고 줘졌죠? 이때 회전속도 N우가 회전속도 N은 동기속도 NUS분의 1-S 곱하기, 근데 이것이 720rpm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니까 1-2, 0.2니까 얼마입니까? 0.2가 되니까 0.8이죠. 0.8 곱하기 NUS니까 720이 됐다. 그럼 NUS를 금방 볼 수 있죠? NUS는 무엇이 된다? 0.8분의 720rpm이 되어서 나눠주니까 900rpm이 되겠네요. 그럼 동기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동기속도는 P분의 120F가 되겠죠? 그래서 P를 구하는 것이가 교환해 주니까 국수 P는 무엇이 된다? 900분의 120 곱하기 60Hz가 되어서 얘는 8극이 되겠네요. 국수는 8극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문제 7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단락비를 KS라고 써서 궤도줄의 B인데요. 이 단락비가 큰 기계, 단락비 KS입니다. 단락비 KS가 큰 기계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 항상 단락비가 큰 기계는 이 단락비 KS는 무엇과 반비례한다? 단락비는 항상 동기임피던스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동기임피던스 ZS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자,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는 가장 기본이 동기임피던스가 작아야 됩니다. 그럼 동기임피던스가 작아야 되니까 동기임피던스 작으면 전압 변동률이 작습니다. 두 번째로 전압 변동이 동기임피던스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있거든요. 그럼 반작용이 작아지죠. 전기자 반작용 작아진다. 그리고 출력이 크게 됩니다. 출력이 증가해서 안정도가 높아집니다. 출력이 증대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안정도가 높아집니다. 과부하 내량이 커서 안정도가 높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계자 철심과 계자 원전이 큽니다. 계자가 커진다. 그래서 계자가 커져서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보기를 보실까요? 안정도가 높다. 1번이 맞는 얘기겠네요. 1번만 바른 표현이 되었네요. 두 번, 자개가 소형이다. 자개가 아니고 기계가입니다. 기계가 소형이다. 틀렸습니다. 기계가 계자가 커지고 계자가 커서 공급이 커지기 때문에 기계가 대형이 되는 것입니다. 틀렸죠? 전압 변동률이 크다. 전압 변동률은 작아야 됩니다. 틀렸고.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전기자 반작용도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답은 1번이 되었죠? 문제 8번. 비철극경 3상 동기발전기의 동기리액턴스 XS는 15.
유도 기전력이 6,000, 단자전압이 5,000, 부하각 델타가 31 때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전기자 건선의 저항은 무시한다. 그러면 동기발전기 3상 출력 P3라고 썼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된다? 3 곱하기 단상일 때 출력 XS 동기 리액턴스, 즉 동기 임피던스라고 써도 좋습니다. 동기 리액턴스, 동기 임피던스 같은 얘기며 일상의 유기 기전력 곱하기 일상의 단자전압 여기다 사인 델타가 되거든요. 이게 3상 동기발전기의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 줘줬거든요. 3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는 15옴이라고 줘줬고 일상의 유기 기전력 6000V, 일상의 단자전압 5000V. 사인 30도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됐죠? 자, 몇 킬로와트냐고 물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킬로와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하니까 4500 킬로와트가 나오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6번 유도전동계 1차 전압의 변화에 의해서 속도 제어 시 SCR을 사용하여 변화시키는 것은 요 SCR을 사용하면은 출력 전압이 있죠? 출력 단상이 예를 들어 전파종이다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여기서 이 출력 전압을 컨트롤 제어할 때는 이게 위상각이죠. 이 위상각 또는 이걸 제어각 역률각이라고 씁니다. 요 위상각 알파를 변환시켜주면은 요 출력 전압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력 전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위상각 또는 제어각을 변환시켜서 출력 전압을 제어한다. 이것을 위상각 또는 제어각이라고 썼습니다. 위상각을 변환시켜서 출력 전압의 크기를 컨트롤한다. 보기에서 찾아보니까 4번에 있죠? 위상각을 변환시켜서 출력 전압을 제어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삼상 유도전동기 원선도에서 역류를 표시하는 식은 이렇게 물었네요. 이게 유도전동기의 하일랜드 원선도이거든요. 원선도라는 것은 이렇게 원과 반원과 직선으로 이어지는 그림을 원선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원선도에서 요 크기는 무엇이 되냐면 요 크기는 전류로서 뭐가 되냐면 I로서 저항이 0일 때입니다. 그러면 리액턴스 X분의 이 값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부하를 조정했을 때 이때는 단락했을 때 이게 단락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S점은 단락전류 IS가 되고 이게 전격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격출력이 되는데 이게 무부하 전류와 전부하 전류 합해지면 이게 1차측 전류가 되거든요. 1차측 전류 I 완값이 되고 이 축이 전압 V를 얘기하는 것이다. 전압 V. 1차 공전압. 그러면 항상 역률이라는 것은 이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나타내는 것을 코사인으로 표현하는 역률이죠. 그럼 이게 위상차가 이것이 세타이거든요.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는 그럼 무엇이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여기에서 요 크기분의 요 크기가 됩니다. 그럼 요 크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요 크기는 OP 크기가 됩니다. 선분 OP분의 이것은 OP 프라임이 됐죠? OP 프라임이 되는 것이죠. OP 프라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이 하일랜드 원선도에서 유도전동의 역률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보면은 3번에 있네요. OP분의 OP 프라임의 선분의 크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